쏟아붓죠. 그러면은 진짜 장담하는데 우리 이길 수 있는 팀 없어. And I think, when they're on it, I don't think there's any better in the competition. So 손흥민의 메시지는 아시아 무대에 나서는 PL 득점왕의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무대에서 시즌 내내 치러진 득점 레이스의 정점에 섰던 남자의 자신감은 실체가 존재하는 최고의 무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국을 상대한 호주 대표팀의 해리수타 선수 입을 통해서도 유사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we always know it's going to be tough. We've got great players that play in the pocket, that come inside, are very technical with the ball, can create moments from nothing. And although they've probably not been at their top form for the group stages, they're a very good team. And I think, when they're on it, I don't think there's any better in the competition. So, yeah, just, what else? 8강전에는 분명 호주의 시간이 잠시나마 존재했습니다. 특히 파워와 조직력이란 측면에서 그들은 오히려 한국보다 나은 전반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패배가 확정되고 아지즈 선수의 결론은 개개인의 차이였습니다. Don't have much words right now, but it hurts. That's for sure. We had chances to put the game to bed, and then at this level, moments matter. And yeah, we didn't put them away, and then they took theirs, and then obviously getting a red card didn't help also. Against a good team like Korea, you're a man down and a goal down as well. So, but look. 그리고 승리를 눈앞에 뒀던 프로 선수의 패배감 또한 아지즈의 입을 통해 생생히 전달되었습니다. Yeah, look, not really. They're all professionals playing at high-level football. So, we knew they're going to come with energy. We just had to match it. We got our goal that we wanted in the first half, and then just right at the end, we let it slip. So it's going to hurt for a while, that's for sure. 한국 대표팀은 대회 초반 이름값에 비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월드컵의 일부 강팀들처럼 대회 중 경기력이 성장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걷고 있고, 호주의 잭슨이 평가한 한국 대표팀은 톱 레벨의 퀄리티와 디테일이었습니다. That's not where we wanted to be. Yeah, obviously top team, quality players, particularly in the final third. They play at the highest level. You can see that in the details. It's all about the details. There's not a lot separating. 가장 주목할 단어는 디테일입니다. 이는 과거 한국 축구 최대의 약점으로 지목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이 2선을 생략하고 3선에서 1선으로 보내는 롱볼의 비율이 높은 축구를 펼친 이유는 결국 디테일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한국은 전통적으로 아시아 무대에서 특히 세컨볼 싸움에 초강세를 보이는 팀 컬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킥앤러시는 우리가 가진 최대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한국만의 효율적인 축구였고, 월드컵 본선 진출이란 한국팀 최대 숙제에서 언제나 압도적인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문제는 본선 무대였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한국은 세컨볼을 아시아 예선만큼 따내긴 버거웠습니다. 아시아에서 비교적 좋은 피지컬과 파워 그리고 근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즌 내내 전쟁을 치르는 유럽 리그의 전사들, 그리고 우리보다 크고 우리만큼 빠른 선수들을 상대로 킥앤러시는 아예 통하지 않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2년 이전까지 한국의 월드컵 득점 비율의 중거리 슛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이유는 결국 모든 게 안 풀릴 때 터진 일발 장타 같은 현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팀을 홈으로 초청하는 비율도 지금보다 낮았던 당시 한국 축구는 정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축구로 우리만의 혈투를 펼쳤습니다. 해당 시기 보여준 한국 선수들의 정신력은 분명 축구를 국가 최고의 인기 스포츠 중 하나로 만든 원동력입니다. 2024년에 한국 축구가 과거와 정말 다른 색깔을 가졌다는 생생한 흔적은 바로 디테일입니다. 잭슨이 한국 축구의 퀄리티와 디테일을 말한 가장 주요한 이유는 후반 80분 이후 지고 있던 한국이 철저하게 숏볼 축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한 골이 반드시 필요한 팀의 후반 막판에는 팀에서 가장 크고 강한 선수를 교체 투입시키고 롱볼에 의한 세컨볼 싸움으로 득점을 노리는 방식이 10중 8구입니다. 그 정교한 네덜란드마저도 지고 있을 때는 무려 베르캄프를 빼고 반 호이동크를 투입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80분 가까이 축구를 펼치고도 득점에 실패하면 마지막 10분은 전쟁을 선택하는 것은 올해 축구를 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장면입니다. 한국팀은 주요 대회 토너먼트 사상 처음으로 지고 있는 후반 막판의 평균 신장을 오히려 낮추고 지공 싸움에 총력전을 펼치는 전개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한국 선수들이 호주를 상대로 힘이 아니라 기술에서 앞서기에 선택할 수 있는 카드였습니다. 결과는 상대 수비 라인이 100%에 가깝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의 홀로 침투가 시작되었고 오랜 볼 소유에 당황한 상대 수비의 태클과 함께 PK가 선언되었습니다. 90분 가까이에 터지는 전매 특허 우당탕탕 득점이나 헤딩이 아닌 볼 소유와 드리블에 의한 결과였습니다. 호주 선수들의 경기의 소감이 다들 비슷한 컬러였던 이유는 객관적인 한국 축구의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는 많은 사람들의 상상 이상으로 정교해졌고 기술적으로 높은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만날 새로운 숙제는 우리보다 더 정교하고 기술적인 팀을 상대로 어떤 축구를 보일까입니다. 당연히 무대는 북중미 월드컵입니다. 보통 아프리카 팀들은 개인기가 출중하다고 말합니다. 아시아 팀들은 조직력이 좋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월드컵 우승국들은 개인기가 좋은 선수들이 모여 세계 최고 수준의 조직력을 자랑했습니다. 한국 축구는 대부분의 선수가 다른 클럽에서 뛰는 시대를 맞고 급격하게 조직력이 최대 단계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영상에 소개했지만 대표팀의 같은 리그 선수들이 대부분인 팀들은 당연히 조직력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시즌 내내 상대하고 주의한 선수들과 대표팀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잘 분석한 상대 선수는 이미 좋은 동료나 마찬가지입니다. 플레이 성향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잉글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처럼 빅리그를 보유한 팀들이 해당 부분에서 유리한 국가들입니다. 같은 리그 정도가 아니라 같은 클럽의 선수들이 많았던 그리스가 유럽 챔피언에 오르고 압도적인 조직력을 선보였던 이유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대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팀들은 대표 선수들이 전 세계에서 소집됩니다. 상대적으로 낯선 선수들끼리 하루 이틀 훈련하고 경기에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소집 초반에 에우베르, 아모루조 같은 선수들은 소속팀에서와 전혀 다른 경기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윈헨의 득점왕이 노란 유니폼을 입자 부진했던 마법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오래도록 유럽은 팀플레이, 남미는 개인기 위주라는 이미지가 형성된 이유에는 선수 개개인의 특성이 물론 가장 큰 이유이지만 빅리그 보유라는 측면도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월드컵 우승은 없지만 연령별 대회에서 아프리카 팀들이 초강세를 보였던 결과에도 조직력에 유리한 선수 구성이 있었으므로 통계적으로 봐도 의문이 생기기 힘든 포인트입니다. 아자르는 남미인처럼 드리블하고 마르키뇨스는 유럽인처럼 수비 라인을 조절합니다. 개개인의 특색이 100%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고 오히려 환경과 시스템이 더 큰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한국 축구는 스페인이나 잉글랜드 같은 유럽 강팀의 노선보다는 일부 남미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벤치마킹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브라질이 유럽 수준의 조직력을 갖췄을 때 월드컵에서 우승했고 아르헨티나도 카타르에서 그랬습니다. 각각의 리그에서 소집된 선수들을 하나로 묶고 전술적 조직력을 만들어내는 그들의 특징이 한국팀에 이식된다면 우리가 보지 못한 새로운 한국 축구가 열릴 것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의 결승 경기장이 확정되었습니다. 82,000석의 웅장함을 자랑하는 NFL 뉴욕 자이언츠와 뉴욕 제츠의 홈구장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입니다. 82,000명의 함성이 뒤덮을 결승전의 장관은 확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스탠드가 어떤 색으로 물들까입니다. 이번에도 하늘색과 하얀색 줄무늬의 팀이 포효하고 있을지, 전통의 노란 유니폼이 다시 한번 그곳에 자리할지, 아니면 미래의 왕 벨링엄을 앞세운 축구 종주국이 비상할지 이야기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한국 대표팀이 아시아 챔피언의 자격으로 해당 대회에서 가능한 높은 위치에 자리하길 응원합니다. 아시안컵 토너먼트의 경험은 한국 축구에게 북중미 도전을 위한 최고급 보약입니다.